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뭐 냉면, 쫄면, 뭐 사면 말씀드렸는데 허리케인 쇼미더 뉴스에도 면이 있죠? 면이 있죠. 좌고우면. 예. 뭐죠? 좌고우면이? 왼쪽에는 고기, 자고. 오른쪽에는 라면, 냉면, 네. 자고우면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배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모수 전 차관을 이제 지명했어요. 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는데 김호수 법무부 이제 차관이 아니라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입니다. 네. 신임 검찰 후보자죠, 후보자. 네, 후보자입니다. 내정자? 그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긴 한데 일단 후보자로 지명받은 지명 일성은 이 조직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이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의 검찰을 만들겠다. 세 가지. 네, 신뢰 검찰, 민생 검찰, 공정 검찰. 오, 그거 다 외운 거예요? 아니 다 외웠죠. 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신뢰, 민생, 공정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김호수 검찰총장 지명자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도 광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광주 대동고등학교의 겹경사입니다. 예. 네.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동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6회, 강기정 7회, 김호수 8회입니다. 네. 말 그대로 대동고등학교는 대동단결 경사가 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연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네. 저지하겠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야당에서의 반응은 방탄 검찰총장이다, 또 하자투성이다 이렇게 비판 일색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김호수 후보자가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라면서 이 뻔뻔함의 극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말은 지난 2019년 3월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서 이 김호수 차관이 지난달에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 김호수 후보자가 이 법무부 차관 시절 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또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보직마다 후보로 거론됐던 정권의 사람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골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뭐 이번 인사청문회 하면 또 쉽게는 안 나갈 것 같네요. 네. 배 수장님, 반면에 민주당 여당 쪽에서는 또 적임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환영.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까지 고루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던 것이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지명자거든요. 그만큼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호수 내정자라고 본다라는 또 환영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간결하게 환영, 공정. 네. 제가 고마워서 네네. 사탕 하나 좀 드릴게요. 어제 그 지구본 그건 없나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검찰 내 반응을 보면 뭐 예상된 바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무부 차관으로 김호수 후보자가 재직을 하면서 이 사실상 조국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에 섰던 만큼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뭐 특히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라던가 월성 원전 관련 사건 등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외풍을 막을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김호수 후보자가 이 검찰에 재직할 때는 이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또 비교적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은 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나 문자로 김호수 총장 후보자 잘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문자들이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검찰이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기소했더라고요. 네, 이 지난 2019년 말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 자신에 대한 사찰 배우로 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가 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 검찰이 당시 이제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유시민 이사장은 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단체가 그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발을 했었고 또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라는 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에 그 어제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 이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집단 면역이 어렵다고요? 예, 코로나19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어제 정부가 5월, 6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을 발표했는데 5월 중순부터 이제 박차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5월 말, 6월 달에 오히려 계획보다도 더 많은 이 접종을 하겠다. 이른바 5월 보릿고개 현실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보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계획은 이 상반기 목표가 있는데 그보다도 100만 명을 더 접종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만 65세에서 74세까지를 계획을 했는데 아니다. 만 60세 그러니까 5세 더 확대해서 기존의 만 65세부터인데 아니다. 만 60세부터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접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300만 명 접종을 상반기에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회의에서 밝혔는데 일단 상반기 접종 대상자가 원래는 1,20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100만 명을 더 늘려서 기존 계획보다 100만 명이 더 늘어난 1,300만 명을 상반기 6월 말까지 접종할 계획을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이 뉴스를 유심히 봤는데 저도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네. 네. 6월 달부터 60세 이상 이제 접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배 수장이. 40세 아니에요? 사탕 하나 더 줄게요. 네. 맞아요, 40세. 제가 깜빡했네. 간결하게 하시죠. 7281님께서 배 소장님 분장을 지우다 마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 7763님도 배종찬 소장님 오늘 준비 제대로 해갖고 와가지고 거침없이 시원하게 쏟아내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쇼미더뉴스 준비하시느라고 분장도 못 지우신 거네. 시간이 어디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하지만 저 남은 백신 잔량과 도입 시기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백신 휴직이라는 게 잠깐 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명을 종합하면 그 올해 2월에서 4월 공급된 백신이 이 412만여 회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34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에 23만 6천 명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1차 접종에 활용을 한 셈이고 이제 남은 백신으로 이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을 새롭게 예약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신규 물량이 대체로 이제 5월 중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달 중순이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이것은 이 고위험군 우선 보호 전략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최대한 그 이번 달에 추가 백신이 들어와도 60세 이상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60세 이상은 1차 접종이라도 마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오명돈 이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요? 이 집단 면역. 집단 면역 중요합니까? 집단 밑줄 쳐야 면역. 돼요? 밑줄 쳐야 됩니다. 몇 개 쳐요? 밑줄 70개. 왜요?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깨알 정보 좋습니다. 네. 집단 면역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오명돈 위원장의 말은 이 백신은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고요. 네. 그 독감처럼 그 인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질병이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그리고 백신을 맞더라도 이 접종한 사람의 감염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이 감염됐을 경우 타인에게 전파를 하는 2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매년 가을 되면 독감 백신 맞잖아요. 네네. 매년 맞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그럴 때가 오겠죠. 이제 네. 올해는 뭐 아니고 내년 이후라도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백신도 맞는 그런 당분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 소장님 오명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 자체가 참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목표다. 그리고 집단 면역이 되더라도 그러면 더 이상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안전지대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명돈 위원장 얘기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 백신 접종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 그럼 다 손 놓고 다 이제 마스크 벗자. 끝. 이게 아니라 곧 질병이 퇴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질병은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렇게 질병관리청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단 면역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위험했던 이 감염 수준을 상당히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지금 유튜브로 철마님께서 논리 정연하십니다. 정상근 기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왜? 배준선 선생님 말씀 끝나고 새싹 문자로 6399님께서 벌써 60세가 됐습니까? 그렇게 안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리케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상속세의 곡소리. 고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언론 사설이 나왔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이제 재산 또 이제 주식이 상속되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고요. 가족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고 있었고 상속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금 분할이 이루어졌다. 삼성생명 지분은 이건희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것에 이제 절반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옮겨갔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출 상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 내는 데만 삼성전자 지분만 다 합하면 지금 상속세가 총 9억입니다. 이걸 이제 이재용 부회장 혼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SDS는 홍나희 여사 그리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까지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분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지금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지금 가족들 모두 이 상속세는 5년에 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출 상담이라도 받는 사람은 좀 괜찮은 분입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대출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제 상속세가 많습니까, 송상 기자?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그 우리나라 상속세가 5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에게 한 뭐 1억을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난 2019년에 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8,35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상속받는 사람이 34만 명이 넘었는데 예. 이 중에 8천여 명만 이 상속세를 납부했다. 왜 그래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제 제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이렇게 공제되고 저렇게 공제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이제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게다가 이제 상속세 납부 대상자 대부분이 고액 자산가인데 상속세를 낸 분들을 보면은 10억에서 30억 정도로 상속하시는 분이 그 6,600여 명, 그리고 30억 원에서 그 500억 원까지 넘는 분들이 한 1,2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50% 상속세율은 이 30억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최고 상속세율인데 그 구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30억 원이 넘어야 50%를 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분명히 OECD에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제 혜택이 또 많습니다. 배우자한테 상속할 때는 또 얼마가 또 그 공제가 되고 또 얼마 공제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속 납부 비율이 30억 원 이상은 한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청취자 강바라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듣고 계시다가 재벌을 걱정하니 참 답이 없네요. 8672님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그토록 비난하던 언론들이 재벌의 상속세를 걱정하다니 네, 참 네. 딱하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수님, 그러고 네. 보니까 이건희 회장 상속세 발표를 두고도 언론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벌의 상속세를 뭐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위대한 상속이라는 둥, 위대한 유산이라는 둥, 위대한 기부라는 둥, 이게 너무 잔사만 쏟아졌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9조 원이 상속되는데 9조 원 정도의 물량이 상속이 되는데 받는 배당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데요? 이 배당금을 뭐 수천억 원이죠. 예. 이 배당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또 내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배당받죠. 또 재벌이 받게 되는 이번 삼성의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재벌 하는 건데 그걸 두고서 아이고 상속세가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에 대해서 좀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또 볼멘 소리,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국세청에서 잘 감시하면서 상속세 일어난 분들 빠지지 말고 다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세금 안 내봐요. 뭐 아무리 그러니까요. 깎지 말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사실 일반인들은 절세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내는 세금 다 내는데 부자랍시고 예. 다 재테크를 통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일반 서민이죠. 네. 정상 기자. 그래서 네. 한겨레 신문이 오늘 뭐 칼럼으로 이와 관련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인데요. 이 제목이 나 뜨겁지 않은가 정도껏 하라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 뭐 삼성은 자신들 총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언론은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 목불인견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삼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취자 루삼진님께서 걸인 연천이다. 거지가 하늘을 걱정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린 연천. 예. 거리는 이제 거지를 이제 뜻하는 한자어고 연자가 불쌍히 여길 연자군요. 예. 거지가 하늘을 걱정한다.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내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이것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뚱커벨. 품격 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힌트를 좀 주세요. 자고 오면 뚱블리 정상 기자. 네. 집단 면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네. 네, 연구 좀 해갖고 좀 들어오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미닝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선물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